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전보 도시락이 굉장히 큰 인기몰이를 했었는데요, 한정판으로 출시해 평소엔 도시락 라면을 먹지 않던 사람들도 이 커다란 크기의 도시락면을 사 먹기 위해 몰려들었고,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챌린지 영상을 하면서 더 유명해지며 출시 3일 만에 초도 물량 5만 개가 다 팔려나가고, 나중엔 정가 8,500원짜리 라면 하나를 45,000원에 파는 되팔렘까지 생겨납니다. 실제로 전보도시락 때문에 GS 편의점 앱 회원수만 50% 가까이 늘어났고, GS에서는 노를 젓고자 전보 짬짜면까지 출시하는데요. 그런데 전보 도시락은 GS가 팔도로부터 도시락 IP만 구매해 재창조한 제품으로 실제 도시락 라면과 맛도 다르며, 게다가 약 8.5인분의 양이기에 너무 많아 먹다가 남기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GS에선 한정판이 아닌 상시 판매 제품으로 전환하였는데, 한정판이라며 팔아대던 되팔렘들은 사라지고 예전만큼의 품귀 현상은 없어서 이렇게 할인 판매도 하고, 나름 캠핑 같은데 갈 때 다 같이 먹는 용도로 사간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대한민국 씹어 먹다가 요즘엔 예전 같지 않은 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스누피 커피 우유입니다. 스누피 커피 우유의 정식 명칭은 유어스 더 진한 커피 담은 커피 우유로 GS에서만 독점으로 팔던 PB 상품인데요. 2015년 10월에 출시되었는데 자매품으로 딸기, 초콜릿, 바나나 우유도 있었지만 이 커피 우유만 독보적으로 유명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카페인 함량 때문인데요. 여러 커뮤니티에 이거 먹고 잠을 못 잤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온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각성제라며 스누피 우유의 각성 효과를 찬양합니다. 실제로 500ml짜리 우유의 카페인 함량은 237mg으로 핫식스나 레드불의 싸대기를 정말로 때릴 정도로 훨씬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레드불 싸대기 왕복으로 때리는 스누피의 도넛 펀치를 조금만 맛보아라 라는 글을 오후 6시 44분에 올리더니, 다음날 오전 4시 38분에 정말 잘못했다며 제발 자게 해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그 효능에 대한 간증글들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옵니다. 악마의 스누피라는 이름으로 나름 밈이 되었고, 얼마나 잠이 안 오길래 그러나 싶은 사람들이 몰리고, 시험 기간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저렴하게 각성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며 나름의 품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보니 부작용도 많았는데요. 그냥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손발과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껍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식은땀이 난다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등 점점 피해자들이 속출합니다. 결국 GS25에선 이렇게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아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마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라는 문구에 주의 표시를 하였고, 원샷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겠지만 자기 몸 가지고 생체 실험하지 말자라는 문구까지 넣었는데요. 실제로 이 정도의 카페인 함량이라면 어린이나 임산부에겐 치명적이라고도 합니다. 2016년 8월엔 식약처에서 카페인이 들어간 우유는 우유가 아니라 커피라고 부르라는 명령을 하여 이름을 더 진한 커피 담은 커피 우유에서 더 진한 커피 담은 커피로 바꾸게 됩니다. 2018년에는 또 리뉴얼을 하면서 더 진한 커피라고만 이름을 붙여서는 불면증 걸린 스누피를 그려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2년 GS에선 스누피 우유 시리즈를 먹던 고객에게 클레임이 들어왔다며 25,000개의 제품을 전량 폐기 처분한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스누피 우유뿐만 아니라 CU의 득템 우유 등 동원 F&B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에서 대거 문제가 발생하여 동원 F&B 정읍 공장 제품 전체가 판매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자취를 감췄던 스누피는 몇 달 후 스누피를 버리고 춘식이를 박아 넣은 제품으로 리뉴얼하였고, 여전히 237mg의 카페인을 넣은 함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카페인 말고 건강하게 기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산삼일 텐데요. 잠깐 광고입니다. 산삼은 누구나 알다시피 너무 비싼 가격에 선뜻 사먹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백년근 천종 산삼 씨앗을 파종하며 94년부터 산삼 농사를 시작해온 정다운삼 10만이 가문은 용인에서 23만 평 규모의 산삼 농사를 3대째 하고 있습니다. 7년을 재배한 7년삼을 정다운삼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산삼을 파종해 재배한 정다운삼은 일반 인삼에 비해 진세노사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액 흐름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받아보면 그 향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많은 구매 리뷰 중 선물 받으신 분들이 아주 만족해 하셨다는 평들이 많은데 자연이 준 원물 그대로 산삼을 드리니 한번 구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와의 콜라보 가격으로 7년근 6뿌리를 69,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번 설 선물 고민 중이신 분들은 감사한 분들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광고 끝입니다. 스누피와는 비슷한 듯 다르게 유명했던 제품으로 초코에몽이 있는데요. 2011년에 출시된 나름 장수 제품인데 250ml 기준으로 당 함유량이 28g으로 코카콜라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초코 우유보다 훨씬 진하고 꾸덕한 맛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지는데요. 숙취에도 좋다는 소문이 나며 특히 여성들이 술 먹고 나면 사 먹는 음료수로도 유명해져 숙취에몽이라는 별명도 생기고 작년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사장님에게 손님들이 초코에몽을 먹여서 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기에 힘입어 남양에선 화이트 초코에몽, 딸기에몽, 커피에몽, 쿠키앤크림에몽 등 여러가지 시리즈 제품도 내놓고 초코에몽, 생크림, 빵은 물론 제티 같은 가루 초코에몽에 아이스크림까지 내놓는 등 노를 졌습니다. 실제 초코에몽 하나만으로 누적 매출액을 5천억 원 넘게 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맛이 예전 같지 않게 밍밍해졌다는 평가들도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실제로 출시 초기에는 원유를 70% 가까이 쓰던 초코에몽이 조금씩 원유 함량을 떨어뜨려 2017년에는 43%를 찍고 좀 있다가는 41%를 찍다가 2018년에는 34%를 찍다가 2020년에는 아예 원유 함량을 삭제하여 밑장 빼기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언론에서도 해당 문제를 보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남양에선 나름의 해명을 했는데 과거에는 원유만 사용했지만 지금은 원유와 함께 탈지분유, 전지분유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초코에몽 제품에 쓰이던 우유 성분은 그대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80ml짜리 테트라 제품은 아직도 원유 함량이 65%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같은 초코에몽이라도 이렇게 원재료가 포장지에 따라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담으로 초코우유 원유 함량 원탑은 서울우유로 지금도 76%라는 함유량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곰표 맥주입니다. 세븐브로이는 서울역 근처의 작은 수제 맥주집으로 시작하여 편의점이나 리조트 같은데 놀러가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강서, 달서, 전라, 서초, 서울 한강, 양평 같은 맥주를 개발하고 메가더 같이 재미난 제품들을 출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중 가장 대박난 제품은 곰표 맥주인데 곰표로 유명한 대한제분과의 콜라보를 하여 2020년 출시해 편의점 중에선 CU에서만 판매한 맥주로 이미 곰표는 패션은 물론 여러가지 제품들과의 콜라보로 컬트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기도 했습니다. 밀가루로 유명한 곰표다 보니 뭔가 밀맥주의 대표 상품 같은 이미지를 심어줬고 곰표 맥주는 아름아름 인기를 얻으며 점점 품귀 현상을 보이다가 나훈산에서 서지혜가 어떻게든 마셔보려고 찾아다니는 모습이 방영되며 매출이 말 그대로 대폭발합니다. 워낙 곰표 맥주가 잘 팔리다 보니 말표 흑맥주, 백양 BYC 맥주, 유동 골뱅이 맥주, 주시 후레쉬 맥주 등 근본 없는 콜라보 맥주들이 우후죽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과의 상표권 계약이 끝나며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아닌 제주맥주와의 콜라보를 발표합니다. 세븐브로이는 급하게 대표 밀맥주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렇게 출시를 했지만 대한제분이 곰표 밀맥주와 패키지가 비슷하다며 경고를 해 다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꾸었는데 세븐브로이는 제주맥주가 만든 곰표 밀맥주가 세븐브로이의 제품과 열대 과일 같은 핵심 성분이 똑같다며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맥주 노하우를 탈취해갔다며 공정위에 제소를 합니다. 그러자 대한제분은 새로운 레시피라며 반박했는데 실제로 비교해보면 성분들이 0.01% 정도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제 맥주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의 맥주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내놓는 데다가 하이볼 같은 술들이 인기를 모으며 예전 같은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주 맥주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 비상 경영에 돌입해 대규모 감원을 했다고 하며 세븐브로이 맥주 역시 곰표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면서 2022년까지는 흑자였지만 2023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네요. 다음은 반짝 인기 라면들입니다. 꼭 보면은 대표적인 반짝 상품이라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은근히 이렇게 잠깐 인기 있었던 라면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짜왕 역시 어마어마한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제품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짜파게티류와는 달리 굵은 면발이 킬포였는데 무한도전의 무인도 편의 PPL을 하여 배고픈 멤버들이 끓여먹는 라면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고 2015년에 출시하자마자 신라면을 누르고 5월 기준 라면 매출 1위를 찍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홈런을 날립니다. 그러자 이런 고급 짜장 라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팔도 짜장면, 진짜장, 갓짜장 같은 제품들이 이때 나왔으며 그러다가 진짜장의 자매품인 진짬뽕이 특유의 불맛으로 대박이 나면서 갑자기 흐름은 고급 짬뽕으로 흘러가 버렸고 짜왕의 매출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갓짬뽕, 불짬뽕 같은 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 불짬뽕은 왕짬뽕으로 이름을 바꾸지만 단종되고 갓짬뽕은 6000스코빌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운맛을 자랑하다가 단종됩니다. 아주 옛날인 1993년엔 머그면이라고 하여 머그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라면이 출시됐었는데 일본에서 만든 히트 상품인 머그누들의 카피 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전용 머그잔까지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며 초반 돌풍을 일으켰지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기억도 납니다. 어떤 제품들이든 너무 초반에 반짝 히트하면 오히려 오래 못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닭볶음면이나 허니버터칩은 정말 대단한 것도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